자, 안녕하십니까. 더블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이번 종목은 헬릭 스미스라고 하는 종목 살펴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특히나 말이 많았죠. 되게 위험한 펀드에 투자를 한 2,500억 가량 한 것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는 하한가에 갔죠. 그런데 뭐 뉴스에 대해서 회사가 투자 손실이 부풀려졌다라고 해명에 나섰고요. 하지만 뭐 위험 투자, 파펀딩, 파생 결합, DLS,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돈은 415억이다. 이 중 64억을 회수했고 회수 불능 처리한 금액이 75억이다. 뭐 이런 것까지 투자금은 276억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회수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유상증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유상증자 역시 주관사와 함께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유상증자 납입 금액은 별도로 금융사 계좌의 예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상증자에서 들어온 돈은 별도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이제 목적에 따라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쉽지는 않죠, 사실. 네. 회사가 무너지면 쉽지는 않은 얘기죠. 네. 일단은 고위험 투자 상품에 손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직책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회계 개선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런 얘기는. 아무튼 뭐 애초에 부풀려진 뉴스에 나왔던 것보다는 적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하한가에 안 맞았죠. 어제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한가 물량이. 그리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뭐 바이오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요, 뭐 동사는 1996년 서울대 학내에 있는 벤처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작년에 바이오로메드에서 헬릭 스미스로 사명을 변경했어요. 아시죠? 바이오로메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뭐 루게리병, 당뇨병, 합병증, 뭐 임상 단계 있지만 뭐 이런 거, 혈소판 감소증, 뭐 이런 거, 단백질 기반의 이런 신약들을 이제 만들고 연구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요, 많은 회사들이 뭐 운용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그렇게 크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왔죠. 삼성, 미래, KB, NH, 하나, 키움, 한국, 하나, 신한, 유리, 아이고, 뭐 셀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유동 주식 수는 2,300만 주, 87.81%. 그리고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주식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뭐 재무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가 나고 있고요. 뭐 일반 코스닥 기업이었으면 아마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겠죠. 하지만 이게 벤처 기술 그걸로 상장을 하면 그건 예외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나오는데도 좀 힘들었다, 많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 연결을 한번 볼게요. 분기 이게 코로나에 과연 수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1분기, 2분기 때 적자가 늘었죠. 228억. 그리고 매출도 15억 늘었지만 작년에 2분기에 10억. 매출은 조금 늘었네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손실이 많아졌다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고요. 일단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유상증자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 볼게요. 수급 뭐 기관은 좀 팔았는데 외국인이 13만 8천 주 오늘 샀고 아마 저가에
팠을 것 같아요. 15.55까지 빠졌죠. 오늘 코스닥이 2% 넘게 빠졌다가 다 끌어올렸죠. 마지막에 0.29로 오히려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시장을 보면 외국인도 샀죠. 네, 외국인 다 샀어요. 기관이 패닉했죠. 지금 개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진짜 후진국형 기관이죠. 그러니까 뭐 JP 모건이라든가 물론 그 회사들이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름 있는 그런 투자회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죠. 네. 외국인들 포지션은 항상 기관에 비해서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빠졌는데 그때 기관들은 몇천 원씩 매도를 때렸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선물을 사재꼈죠. 그리고 몇백억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뭐 외국인이 엄청 매도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했죠. 하지만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기관이 거래소에서 팔았고 오늘도 코스닥은 기관이 내려쳤어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헬릭 스미스 자체는요. 거래량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줬고 그런데도 아무래도 유상증자에 대한 성공 유무가 조금은 불확실성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자금이 회사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특히나 이렇게 재무적으로 불건전할 때 그럴 때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종목은 단기적인 하락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 보여져요. 하지만 그때를 노려서 나와야 되지 그거를 뭐 너무 맹신하고 막 들어 올린다 뭐 5만원까지 다시 간다 뭐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크게 수혜를 받은 것도 없어요 사실. 수혜를 받은 것도 없고 뭐 3월 달에 최저점 찍고 다시 올라왔다가 그냥 1월 달에 주가랑 거의 평양이 같죠. 그러다가 조금 내려왔고 그리고 그런 부실 펀드에 투자를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졌죠.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를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기술적 반등은 제가 봤을 땐 여기 5일선 정도 5일선이 얼마죠? 27,000원인데 27,210원이에요. 27,210원 27,210원인데 여기까지도 조금은 힘들어 보여요. 사실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저는 조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 23,000원 정도 23,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서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상증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유무를 조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성공 유무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난 그 점에 뭐 저점에서 잡았다던가 아니면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23,000원 정도에서 1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해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등 나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갭이 있어요. 여기 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갭은 매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중기적인 관점으로서는. 하지만 시간 투자는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갭이 한 3만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는 23,000원, 2차는 27,000원, 3차는 한 3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유상증자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3만원 이상도 뭐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시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물량에 대한 단타 물량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 반등이 나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불안한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요. 아무튼 가지신 분들은 좀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봐서는 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무튼 대응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대응은 23,000원 부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헬릭 스미스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